자, 신인규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신인규입니다. 네, 방금 전까지 방송하시고 또 저희가 연결 부탁드렸습니다. 예. 자, 다른 방송 제가 듣지 못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계속 방송을 하고 있어서 신 변호사님 의견을 좀 못 여쭤봤었는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중앙지법 제25 형사부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주요 쟁점 쭉 설명을 했는데요. 신 변호사님은 이 재판부의 설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선은 논리 자체가 좀 정합적으로 맞아떨어진다기보다는 그 윤석열 피고인 측에서 주장했던 걸 그냥 그대로 다 수용해버린 그런 결정문 아니냐. 좀 이런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고요. 굉장히 좀 이례적인 거에 이례적인 게 더해진 결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구속 취소라는 게 일반 실무에서는 거의 쓰여지지 않는, 왜 그러냐면 구속 취소라는 거는 집행정지 같은 거와 다르게 구속의 그 효력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라든지 아니면 구속의 필요성이 없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 구속 취소라는 게 잘 안 쓰였던 거고, 기소가 되고 나면은 보석을 통해서 보통은 이제 풀어나는 경우가 덜어 있죠. 이번에는 쓰이지도 않던 구속 취소라는 거를 인용했을 뿐만 아니라 이유 자체도 수사 관할권 문제라든지 계산하는 날이냐 시냐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지연말단적인 걸 가지고서 이례를 더하는 이런 결정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내란 수괴범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럼 전 국민에 대해서 또 하나의 위협을 지금 하나를 법원이 만드는 격이 되기 때문에 이 결정 자체는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은 저는 상당히 이거는 대한민국의 매우 해로운 결정을 지금 법원이 한 것이다. 저는 좀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법원이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오늘 긴급 라이브를 하면서 종합을 해보면 몇 가지로 이제 압축이 되는데, 첫 번째는 법원이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구속기간이 도과했기 때문에 불법 구금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그동안 한 번도, 지금 24년 검사하셨던 박은정 의원님도 한 번도 우리는 시간으로 계산을 한 적이 없다. 날로 계산을 했다. 구속영장 청구할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검찰이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했다면 이게 9시간 40분 도과할 일이 없었던 거 아니냐. 공수처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다투다가 결국 이 상황을 초래한 검찰의 책임이 있는데 이거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박지원 의원님은 제기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날로 계산해 왔던 게 그동안의 법문에 대한 해석인데 이거를 또 시간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왜 그 이례적인 변경을 가장 중요한 이 내란 사건에서 해야 되느냐라는 일단 근본적인 물음이 남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윤석열 피고인을 불구속으로 수사를 하게 되면 현직 대통령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현직 대통령이 최초로 피고인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불소추 특권을 우리가 고려할 때 결국 내란이나 외환죄를 지금 범했다고 의심을 받고 재판받는 거거든요. 그럼 내란에 그 죄를 지었다고 지금 재판받는 사람을 또 풀어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치주의 파괴자를 또 한 번 풀어줘서 법치를 파괴할 기회를 또 주는 셈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좀 앞두고 있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 예를 들면 벌써부터 다 나오지 않습니까? 구속과 불구속은 수사의 과정의 일부일 뿐인데 기자들이 그러니까 구속 취소에 대해서 불구속 재판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대통령은 무죄다. 무리한 수사를 했다. 불법 수사니까 공수처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 내지는 대통령의 내란은 없었다. 이런 식의 말장난들로 또 내전을 가속화시키고 있거든요.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라는 저는 법리적 해석을 묻지 않을 수가 없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윤석열이 구속이 이제 풀려지면 석방이 됩니다. 그럼 관저로 돌아오거든요. 그럼 현직 대통령으로서 관저에 이제 또 들어가는 건데 지난번에 우리가 영장 집행하면서 그 힘든 나날을 2달 동안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인용했을 때, 파면당했을 때 윤석열이가 그거 존중하고 자기 발로 걸어 나올까요?
지금 최상목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윤석열이 존중한다라는 게 보장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구속 취소라는 너무나도 이례적이고 정말 동의할 수 없는 이런 결정을 이 이례적인 사건에다가 투영해서 재판장이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좀 상당히 무책임하고 네. 법기술자다운 발상 아니냐,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렇게 국민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면 책임 있는 사법부 일원인 판사가 국민적인 혼란을 좀 해소하고 줄이는 데 좀 노력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 판사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이런 방식으로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사건을 어찌 보면 굉장히 협의화해서 해석을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대통령의 내란 사건인데 윤석열 피고인의 이익에만 좀 집중해서 사건을 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판단도 드는데,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 피고인의 이익, 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라고 하는 인두비우 프롤레오 원칙이라는 것은 네. 형사사법의 근본 원칙인 건 맞죠. 네. 근데 그 근본 원칙이라는 것을 내란죄까지 정당화해주는 수단으로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법치주의를 파괴하려고 했던 현직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고 이 사안의 중대성이 너무나도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아무리 피고인의 방어권만을 생각할 수는 없겠죠. 국민들의 감정이라든지 국민들이 느낄 위협이라든지 국민들이 느껴야 될 그런 공포감, 그리고 이 내란죄가 가져올 뭐 국가적인 위협, 이런 것들까지 판사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판단 없이 오로지 윤석열만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면은 국가인권회 같은 안창호식의 결정까지 하는 거예요. 네.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재판장으로서 이게 뭐 어떤 다른 사건, 뭐 홍상의 사건들이었다면은 전 이런 식으로 이례적인 판결해도 원 오브 댐이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까지 누가 이렇게 집중을 하겠습니까? 나라가 뒤흔들릴 일은 아닌 건데 또 주치장고심에서 바로잡으면 되는 건데 지금 이 사안은 국가 내란 상황 아닙니까? 그 법치를 파괴한 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법치를 파괴한 자에 대해 가지고 날이냐 시냐 그 계산이 9시간 45분을 더 가둬놨냐, 내지는 수사권 문제. 이거 수사권 문제는 지리하게 해왔고 다른 여러 판사들의 판단을 이미 받아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법원은 법정 안정성이라는 거를 최우선 가치로도 이걸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안정성을 다 이 판사 혼자서 깨버린다면은 이거 도대체 그 다음은 누가 수습합니까? 이렇게 해서 윤석열이 관저에 들어가고, 이거 정치는 또 현실인데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전에 가까운 일이 발생한다면 그 내전의 책임은 이 지판사가 질 수 있습니까? 지부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거는 우려스럽고 상당히 튀는 판결이다. 튀는 판결을 이런 국가 중대사에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 보면 판사 한 사람의 판결로 인해서 이 전 국가, 전 사회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까 보니까 그 시장이 실제로 하락한 상태로 마감을 했더라고요. 오늘 코스피 지수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경제 전반에,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결정을 하고, 오늘 외신들도 앞다퉈서 마치 구속 취소가 곧 석방으로 이어지는 뭐 이런 것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위 얘기하는 레거시 미디어들이 앞다퉈서 마치 윤석열이 구속 취소가 돼서 곧 석방이 돼서 나오는 것처럼, 국면이 전환되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체는 조금 너무 튀고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를 들어 연쇄 살인범이 있습니다. 구속 기간이 9시간 도과됐다 해서 만약에 이 사람을 풀어준다. 그것도 날로 계산하던 걸 갑자기 시로 바꿔서 풀어준다. 그 동의가 될까요? 그 연쇄살인범이나 강간살인범이 있는데 그 강간살인범을 수사권의 문제를 삼아가지고 굉장히 무리한 첫 케이스로 수사권을 문제 삼아가지고 풀어준다. 아마 그러면 강간의 피해자들이나 강간 사례를 당한 유가족들은 아마 밤잠을 못 이룰 겁니다. 연쇄살인마가 풀려난다 그러면은 연쇄살인범의 그 유가족, 피해자의 유가족이거나 또 잠재적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밤잠을 못 이룰 수밖에 없겠죠. 근데 윤석열이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연쇄살인보다도, 강간살인보다도 더 중해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조차도 적용되지 않는 가장 그 악질적인 죄를 저지른 거거든요. 내란이나
아니다 왜 아닌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법정형도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런 죄를 저질러서 전 국민 5천만을 상대로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하는 이 법치 파괴자를 아주 이런 이례적인 법리와 이례적인 상황에 접목시켜서 네. 앞으로 풀어준다. 예. 그 5천만 국민들이 이제 앞으로 오늘부터 아마 밤잠 못 주무실걸요. 아마 저부터도 오늘 밤부터는 잠이 잘 안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나라를 극심한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 예. 과연 사법부의 할 일이냐. 그리고 그 권한을 부여해서 결국 사법 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네. 지금 이 내란에 대해서 대법원장도 말 한마디 입 뻥끗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법부 구성원들은 도대체 이 내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이 내란 괜찮습니까? 진압 안 돼도 무방합니까? 잠이 잘 오나요? 그러니까 이런 맞습니다.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예. 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법이라는 것이 다소 공백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윤석열처럼 저렇게 사사건건 아주 그 지저분하게 저렇게 네. 다들 못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비도 많이 들기도 하거니와 저렇게 지저분하게 굴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거든요. 근데 윤석열이는 정치적인 공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익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법보다는 힘이 세구나. 네. 법보다는 목소리가 크면 되는구나. 예. 서부지법에도 저렇게 난동불이니까 사법부가 내란 수계도 풀어주는구나. 이런 학습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법을 안 지켜도 되고 지금 최상목 대행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라. 사실 그러면 즉시 임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무적 판단 운운하면서 여전히 임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최상목이는요. 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다라고 하면서까지 임명하라고 한 마은혁은 임명 안 하고요. 마은혁 재판관은. 네. 경찰은 인사하거든요. 경찰 인사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임명을 안 할 거면 권한이 없으면 다 안 해야죠. 네. 근데 왜 경찰 인사는 합니까? 그렇습니다. 왜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도 서울지방청이라고 하는 경찰 2인자로 왜 임명합니까? 그리고 지금 김성훈 차장도 경호실 인사 자료에 대해서까지도 지금 조작 지시까지 좀 받고 있거든요. 네네. 경호처도 인사한다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권한 대행이 인사권이 예. 없으면 예. 다 하지를 말아야죠. 예. 근데 왜 선택적으로 합니까? 이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혈압이 오르다 못해 이제는 혈관이 터질 지경이 되는 겁니다. 정말로. 맞습니다. 자,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석열의 헌정 파괴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9시간 40분 도과했다. 그동안에는 시간으로 계산한 적이 없고 일로 계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뭐 계산 잘못했다 치자 검찰이 그렇다고 해서 내란한 사실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형법상 그리고 현직 대통령도 불소추 특권이 없는 내란 사범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치 네. 그런 게 없는 것처럼 유무죄를 다투는 것처럼 우리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도 참 대한민국 헌정사를 위협하는 네. 대한민국의 국헌을 문란하는 이 내란이라는 범죄 사실상 군을 동원해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투고 대상 수거 명령 또 많은 사람들 체포하고 케이블 타이 사가지고 야구 빠따 사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 두드러 패일 각오를 했다가 네. 이 내란이라는 것이 국민들에 의해서 내부는 또 공무원 내부 조직에 의해서 결국 우연히 겹쳐가지고 정말 하늘이 도와가지고 겨우 이제 막아냈는데 네. 이 뒷수습을 하려다 보니까 친위 쿠데타 세력들의 잔재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정부 내에. 예. 그러니까 하나도 진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윤석열이를 겨우겨우 잡아왔습니다. 네. 구속을 시켰고 그전에도 체포영장 발부됐죠. 이의 신청 때 한 번 또 기각됐죠. 네. 구속영장 받았죠. 구속적 부심했죠. 체포적 부심했죠. 5번을 판사들이 다 똑같은 주장에 대해서 똑같이 반박해서 구속을 시켰고 지금은 6개월 동안 구속재판 받아야 될 운명에 처해 있는 겁니다. 네. 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라는 내란죄를 저지른 윤석열로 이제 기록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가 풀어주라는 거거든요. 누구 맘대로 그럽니까? 그러니까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하니까 재판부의 판단은 우리가 뭐 존중하지 않을 길이 없죠. 어떻게 네. 안 존중하겠습니까? 네. 아니 근데 그럼 풀려났을 때 예. 풀려나면
그 다음 상황 우리가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관저에는 태극기가 둘러쌀 것이고 이미 그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이제 저 국민의힘에 있는 저 내란 동조 세력들이 와서 매일 저기서 이제 진을 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다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도 법원에 다시 안 나오면 또 영장 발부해야 되거든요. 네. 그 영장은 집행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없죠. 예. 아니 그리고 경호처가 또 순순히 내준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최상목이도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안 지키고 있는 이 마당에 네. 윤석열이의 탄핵 심판은 윤석열 스스로 걸어 나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죠.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례적인 판결문을 내 가지고 이례적인 구속 취소라는 걸 활용해서 네. 아주 이례적으로 피고인의 모든 주장을 다 받아주는 저런 논리. 아니 그렇게 치면요 송영길 대표님부터 보석으로 바로 풀어줘야 돼요. 네. 왜 그렇게 안 풀어줍니까? 다른 사람들은 송영길 대표님도 야당 대표 출신 아닙니까? 여당 대표 출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도 저렇게 안 풀어지고 어려워요. 네. 근데 내란범은 왜 이 모든 게 이렇게 쉽습니까? 국민들은 힘든데.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이제 보수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대반격이 시작이 되었다. 이제 윤석열 석방된다라고 탄핵 심판 순서도 민심으로 크게 뒤바뀐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본격적인 선동이 시작이 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납득할 수 없는 이 처사가 결국에는 좌표는 너무나 분명해 보이고 결국에는 대한민국 기득권의 법조 카르텔로 이게 뒤바뀔 개연성이나 가능성을 점점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물론 그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그런 점에서 불안함이 생기는 거죠. 그죠? 네. 저는 법조 카르텔보다도요. 네. 이 현실에 있는 판사라는 자들이 가지는 인식이 너무나도 빈곤하다는 걸 저는 보여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나라가 이 개판 5분 후죠. 지금은 이 정도면. 네. 정말 개판 직전도 아니고 직후인데 예. 판사는 뉴스도 안 봅니까? 판사는 법조문만 들여다봅니까? 네. 이게 완전히 나라가 지금 나락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지금 들고 있는 그 판사봉으로 재판봉으로 네. 결국에는 여러 가지 중요 결정들을 할 권한을 갖고 있는 건데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사법권도 국민 주권으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사법권이 무슨 하늘에서 떨어진 겁니까? 네. 국민들로부터 나온 걸 삼권 분립으로 나눠놨고 본인들이 선출만 안 됐다 뿐이지 예, 예. 국민들의 공복이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윤석열의 공복이 아니라 윤석열의 그 종처럼 윤석열의 쫄자처럼 네네. 이런 식의 판단을 한다면요. 네. 저는 앞으로 이 지 부장판사가 내린 이 결정이 앞으로 향후에 우리 대한민국에 가져올 파장을 생각하면 네. 정말 끔찍하고 잠이 안 옵니다. 근데 판사는 잠이 잘 오니까 이런 결정을 했겠죠. 이게 그 판사들이 갖고 있는 상당한 그 현실과의 괴리고요. 네. 또 하나는 저는 뭐 이거 법조 카르텔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판사들이 갖고 있는 저는 고도의 정치 판단 아닌가도 싶어요. 네. 결국에는 이대로 가면 탄핵은 인용되는 거고 탄핵이 인용되면 이재명 대표가 네. 집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속에서 예. 그걸 좀 미연에 막아봐야 되겠다, 균형을 맞춰봐야 되겠다라는 예. 그런 의도는 혹시 없었을까요? 예. 예. 우리가 보장하고 있는 판사의 그 양심이라는 것에 이런 오염물질이 끼어들 가능성은 없었는지 네. 전 거기에 대해서도 지 부장판사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참 그 많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그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은 너무나 어렵고도 험난하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끝으로 신 변호사님 이것만 좀 여쭤볼게요. 오늘 그 재판부가 설명 자료를 내면서 예. 여전히 그 수사권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상 이 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는 무용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래서 공조본을 만들어서 경찰과 함께 수사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것도 법원에서 볼 때는 이게 문제적 사실로 본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경찰이 처음에 수사할 때
검찰이 국수본부장 핸드폰까지 압수수색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란범의 핸드폰을 뺏어본 게 아니라 내란범을 잡겠다라는 국수본부장, 경찰의 국수본부장 핸드폰을 뺏은 게 이 검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도 부득이하게 공수처하고 공조본이라는 걸 만들어서 공조수사를 했거든요. 네. 그것만 봐도 문제가 없고요. 공수처법을 봐도 이미 관련 범죄를 다 수사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판사가 이야기하는 직권남용죄에서 내란죄로 뻗어나간 거에 대해서 인지했다고 불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 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증거나 자료가 없으니까 그 수사할 권한이 없다. 이런 식의 논리는 비약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그러면 검찰도 수사권이 없는데 예. 검찰은 왜 김용현을 내란죄로 붙잡아 놓고 왜 수사를 했고 지금까지 구속해서 구속 취소도 기각됐거든요. 맞네요. 그럼 예. 김용현에 대해 가지고는 왜 검찰이 수사하면 수사권이 또 생깁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라는 게 앞뒤가 다 안 맞고요. 예. 무엇보다도 내란을 진압하는 데 판사들도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내란 진압에 협조를 해야 되는데 지기현 판사의 논리대로 하면요.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내란죄 수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수사하면 됩니까? 지 판사가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공수처 공조본이 한 것도 문제고 예. 그럼 검찰이 하는데 검찰이 한 거는 괜찮은데 윤석열이는 검찰이 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윤석열을 검찰에서 수사하면 또 영장 내줬을 겁니까? 구속 취소 안 시켰을 겁니까? 네. 그러면 윤석열이 자기 친정 가서 수사받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예. 마지막으로 그럼 특검을 해가지고 모든 논란을 정리해야 되는데 네. 특검이 지금까지 안 되는 거를 지기현 부장판사는 뉴스도 안 봅니까? 특검이 안 되고 있잖아요. 몇 차례. 예. 그러면 이 상황에서 본인이 영장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구속 취소를 내렸을 때 결정 내렸을 때 그러면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윤석열에 대한 수사는 완전한 장벽에 이제 가로막히고 이제 사실상 이제 수사는 끝났더라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권 논란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앞으로도요. 예. 저 검찰에서 기소한 내란 주요 사범들 있잖아요. 예. 아마 이 결정문 가져가서 본인 재판에서도 수사권할 건 없다는 얘기를 다 같이 할 겁니다. 일제히. 네. 그거 어떻게 뒷감당하려고 그럽니까? 진짜 법원에서? 그러니까 진짜 첩첩삼중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내란 종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전 상황의 연장전으로 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내전의 문을 열어주는 셈이죠, 사실상. 내전의 문을 법원이 열었다. 예? 이렇게 아니, 이런 무책임한 결정이 대한민국 사법부가 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예? 법과 양심인데 그 양심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까, 대한민국 사법부는? 그렇습니다. 예. 아니 이게 존중할 길밖에 없어서 참 답답은 한데요. 네. 정말 참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말 이 정도의 생각을 하는 게 오늘 어쨌든 대한민국을 지금 뒤흔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네. 이 탄핵 결정 나오기 직전에 예. 또 정치 투쟁은 또 시작이 됐고 더 가열차질 거고요. 네. 그럼 반대에 있는 국민들도 그러면 방법은 목소리를 더 내는 방법밖에 없죠. 그걸 내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전이죠. 이제 그렇게 예. 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내전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고 문을 법원이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사태를 조기 종식하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다시 또 한번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서 응원봉 들고 질서 있게 민주회복,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서 또다시 또 도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마지막으로요. 네. 이건 뭐 지기현 부장판사 결정과는 변론으로 네. 이 대한민국이 내란이 발생해서 여기까지 흘러왔는데요. 네.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의 한 축이라고 하는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아무런 입장 발표도 없습니다. 저는 무슨 입장인지도 모르겠거든요. 대법원장이 이 사태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 전해져 오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예. 대법원장이 뭐 입장 낸 거 뭐 있나요? 예. 저는 들은 적이 없는데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 윗물을 보면 아랫물 그냥 알 수 있죠. 이런 판단이 나오는 참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되니까 네네. 정말 참담하지만 이건 뭐 결국에는 뭐 국민들이 승리를 만들어낸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네. 뭐 그 어려운 길을 더 가야 되지 않겠나 뭐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신 변호사님 뭐 갑자기 전화 연결해가지고 너무 긴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는 스튜디오에서 월요일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